네, 안녕하세요. 이용탁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제가 원래부터 기획했던 건데, 자,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한정형인데, 요거는 줄임말이 한장으로 정리하는 형사소송법, 물론 형법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한정형이라고 해서 그냥 딱 5분에서 최대 10분 내외로 해서 주제하나를 딱 선정한 다음에 절차적으로 앞에서부터 끝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요거 밑에 자료 요 밑에 어디냐 여기 기재된 것처럼 일단 네이버 카페 이윤탁 형사법 교실 오시면은 여기서 간단한 등업 절차만 맡기면은 뭐 수강생이 아니라도 요 자료를 받아서 요 강의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업로드를 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냐면은 일단 순서대로 제일 앞에서부터 해서 제일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다 가면은 너무 자세해서 너무 늦어지니까 일단 시전 형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한 바퀴 가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내용 구성은 크게 한 네 가지인데 요거 보시면은 일단 해당 파트에서 핵심 내용을 일단 요약하고 두 번째는 그 요약된 내용에 관한 핵심 지문을 정리한 다음에 자, 다음에 최근에 강조되는 것처럼 자, 키워드 빈칸 채우기 주로 조문입니다. 조문 빈칸 채우기 하고 마지막이 자, 실제 출제됐던 사지선다 문제를 하나 둘 정도 풀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먼저 요거 보기 전에 카페에 있는 자료를 먼저 다운받아서 먼저 푼 다음에 그리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초 이론인데 요약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뭐 형소법의 의의라든가 성격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의의는 당연히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을 뭐 적용하거나 실현하는 그런 절차법을 말합니다. 그 핵심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절차법이다. 절차법. 자, 그리고 성격은 다른 법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형소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이것들인데 뭐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자, 형사들이 공을 찬다. 그러니까 형사공차죠. 그래서 형사법이고 민사가 아니고 자, 재판할 때 필요한 법이니까 사법법이고 행정법이 아닌 거고 그다음에 국가에 관한 법이니까 공법이고 민법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유무죄 실체가 아니고 절차법이다. 그래서 형사공차 넘어가겠죠 그냥. 자, 다음에 두 번째 형소법의 법원 적용범인데 자, 법원은 원래 어원이 법의 원천이죠. 법의 원천. 뭐 물 같은 것도 원천이 있듯이 법도 원천이 있겠죠. 자, 원천이란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형사 절차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이걸 줄여서 법원이에요. 법원.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형사 절차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이게 법원입니다. 당연히 헌법부터 법률 규칙까지 다 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나왔던 문제는 헌법에 규정된 거, 헌법 밖에 있는 거 두 개 구별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 문제였죠. 그래서 법률 등에 들어가 있는 절차는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헌법에 있는 절차만 암기두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영변, 국군, 불고문, 심신고통, 피해자, 무보상, 부적절. 뭐 스토리를 얘기 드리면 이게 기본 수업 시간 아니니까 빠르게 갑시다. 자, 영변에 있는 국군들이 자, 불고문을 당했는데 이런 불고문을 당해서 심신이 고통스러운 피해자들에 대해서 무보상하는 것은 뭐 부적절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영은 영장주의, 사전사후, 자, 변론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 포함해서 자, 국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 그다음에 군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인데 요거는 제 카페에 올려둔 최근에 개정된 군사법원법 여기 올해 국가직에도 나왔듯이 요 바뀐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성범죄라든가 군인의 사망 사건 이것들은 1차적으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자, 불은 불이익 진술 거부. 자, 다음에 고문 금지. 자, 심은 적부심. 자,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자, 구속됐을 때 고지받을 권리, 가족이 통지받을 권리. 다음에 범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자, 자는 두 가지죠. 자백 배제, 자백 보강. 다음에 무죄 추정, 형사 보상 청구권, 일사부재리, 적법 절차 원리, 형사 절차 법정주의. 자, 이런 것들이 주로 헌법에 있는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법률이겠죠. 자, 그리고 승격 중에 나온 건데, 자, 그럼 법률에는 다시 둘로 나누죠. 자, 첫 번째, 자, 이름이 형소법인 거 하나밖에 없죠. 형사소송법. 이게 형식적 의미의 형소법. 자, 다음에 자, 내용이 형사 절차에 대한 것들. 이게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자, 그렇게 하죠. 자, 그리고 규칙에서는 대부분 규칙인데 우리한테는 형사소송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원이 되죠. 다만 내부적 행정사무에 불과한 뭐 예규라든가 법무부령 얘들은 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다음에 적용 범위는 장소, 사람, 시간인데 당연히 자, 시간적 범위 요거는 형법에서 중요한 거고 형소에서는 인적 범위가 일단 중요하죠.
그리고 장소 범위는 형법, 형소 공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한민국 영역 내. 그래서 캐나다라든가 중국 국경시 이것들은 우리한테 재판권이 없죠. 다음에 두 번째 인적 범위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여기 87년 그때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질렀다. 자, 그러면은 원칙은 속지로 가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속인을 주장했죠. 당사자들이 속지에 대한 예외를 주장했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당신들은 속인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가 재판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자, 국회 밖에서 행했던 행위, 부수행위 포함해가지고 언론 인터뷰, 자, 이것들은 면책특권의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대상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면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반하기 때문에 공기판. 그 다음에 시적 범위는 혼합주의니까 자, 과거 법에 따라서 시행된 것은 그대로 두고 증거 조사했다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법이 바뀌었을 때 바뀐 시점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바뀐 법 적용하고 그다음에 바뀐 법 이후에 발생한 사건도 바뀐 법으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소급이 금지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소급이 인정되죠. 그래서 합쳐가지고 혼합주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문제 보시면은 1번 자, 형법은 윤리 도덕이니까 정적이죠. 안 바뀝니다. 그런데 형소법은 이런 윤리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동적이고 발전적입니다. 최근에 검경 수사권 조정론 이런 것들 다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 동적 구별되니까 맞는 말이다. 다음에 두 번째 자, 형법은 당연히 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이니까 윤리 색채가 강하죠. 100%는 다 아니지만 근데 형소법은 전적으로 아니지만 주로 기술적 색채가 강합니다. 마찬가지 형법도 윤리적 색채가 강하지만 전적으로 윤리적 색채만 있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형법에도 범죄 이외에 구체적으로 총론 파트에 보면은 범죄 이외에도 적용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이렇게. 자, 다음에 자, 실질적 의미의 형소법이란 실질이니까 내용이죠. 명칭은 형식이고 그래서 자, 내용이 형소법인 걸 말한다. 다음에 이제 내용에서는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법원조직법, 형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죠. 이것들이 실질 의미의 형소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헌법에는 형사 절차 관련해서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하게 되면은 끝에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심신고통 할 때 심이죠. 심. 그죠? 요거는 적부심이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다음에 6번 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면은 자, 당연히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면소가 아니고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 기각 판결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자, 개정이 있더라도 혼합주의니까 자, 법 시행 전에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해서 행해진 소송행위 우리 판례에 있는 건 증거조사죠. 여기에는 영향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 거는 소급 안 하고 바뀐 시점부터 바뀐 법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키워드 보시면은 이쪽에는 조문은 따로 없고 그냥 개념만 출제했습니다. 제가 자 보시면 자 뭐란 형소법이란 명칭을 가진 법률을 말한다.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을 말하겠죠. 그때는 글씨가 안 좋은데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이게. 자,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이라든가 청문회 때, 다음에 직무상 행해진 표결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는 책임지지 않죠. 만약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즉 면책특권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반하니까 법원은 당연히 아까 했듯이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자, 다음에 평시 상태 주한미국 군속이니까 군무원은 우리 법 어떻게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법 적용된다. 소파 협정의 예외. 다음에 11번 자, 개정법 시행 당시에 수사 중이거나 자,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서도 개정법을 바로 적용해버리죠. 여기에 대해서 소급하는 겁니다. 다만 자,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는 소급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둘 다 있으니까 이게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12번 옳지 않은 것. 자, 1번 기억. 자, 형소법은 형사 절차니까 그 나라의 정치라든가 법문화 수준, 즉 법치 국가성이라든가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야만적인 절차를 두고 있더라. 아, 법치 국가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어떤 흉악범죄를 범하더라도 웬만하면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더라. 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치 수준, 민주화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형법이 정적 관계라면 형소법은 이런 것들에 관한 동적 발전 과정을 그랬죠. 다음에 여기다가 순수하게 전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형법에도 윤리 도덕이 없는 부분이 있고 형사 절차에도 윤리 도덕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뭐 절차법인 형소법은 실제법인 형법과 목적 수단 관계 놓여 있고 순수한 한 목적이 아니고 목적성을 추구하는 거죠.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가 보는 형사 절차는 뭐 수사부터 공판, 형집행 이렇게 진행하는데 자, 각 절차마다 우리 형소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수사에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이때는 합 목적성 즉 합리성을 추구하고 공판 과정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판 과정에서는 자, 법적 안정성 요거를 추구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서는 범죄 종류에 따라서 교환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합 목적성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무조건 한 목적이다 그건 아니겠죠. 잘못됐다. 다음에 리얼 자, 형법의 윤리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법이라면은 보통 뭐 금지하거나 뭐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형소법은 전적은 아니지만 주로 기술적 색채를 띠고 있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뭐 전적으로 순수한 오로지 또는 뭐뭐의 하나요. 이런 문구가 나오면은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술적 색채를 띠고 있다. 그 내용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끝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풀 게 아니고 요 다음 2회차에서 풀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